다 큰 어른들이 알몸으로 4명 정도가 우두커니 서 있더라고요. 또 뭐예요 하면서 당황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이게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리입니다. 저도 일본에 자주 놀러 가는 편인데 솔직히 놀러 오면서 공중 목욕탕에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런 저도 이번에 한 달 살기를 하게 되니까 그동안 한 4-5번의 공중 목욕탕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나름 신선하고 재미있던 경험이라서 제가 경험한 일본의 목욕탕 문화에 대해서 썰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순전히 제가 느낀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 실제로는 좀 다르거나 한다면 댓글로 정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국 목욕탕을 진짜 오랫동안 안 갔는데 한국 목욕탕도 요즘 수건을 주나요? 일본 목욕탕은 대부분 아무것도 없거나 있어도 바디워시, 샴푸 정도만 기본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샤워 타월과 수건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곳은 전 못 봤습니다. 때문에 이 둘은 개인이 지참하거나 아니면 목욕탕에서 구매 및 대여를 해야 하는데요. 처음에 이거를 잘 몰라서 수건만 들고 갔거든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샴푸랑 바디워시를 써봤는데 문제는 직접 써보니까 그렇게까지 잘 씻긴다는 느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목욕탕에 갈 때 저는 개인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구매했던 곳은 호텔의 어메니티 마냥 샴푸, 컨디셔너, 바디워시 3종 세트로 220엔에 판매를 했던 곳인데요. 어때요? 좀 귀엽죠? 그리고 헤어드라이기도 유료인 곳들이 은근 있기 때문에 잔돈을 미리 준비해 가시면 좋습니다. 제가 총 3군데를 갔는데 방식과 구조 자체는 거의 동일했습니다. 먼저 입구에는 신발을 넣는 신발장이 있고요. 신발을 넣은 후에 네모난 걸 누르면은 신발장이 닫히고 신발장 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말하니까 게임 같은데 목욕탕 입장료는 보통 500엔 전후이고요. 신발장 키를 받은 후에 홀의 점원분에게 비용을 계산하고 탈의실 열쇠를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둘로 나뉘는데 어떤 곳은 신발장 키랑 탈의실 열쇠를 같이 가져가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신발장 키를 점원에게 드려야 탈의실 열쇠를 주십니다. 생각해보니 한국에 갔던 만화 카페랑 비슷한 구조인 것 같습니다. 탈의실 열쇠를 받으면 남성은 남탕으로 여성은 여탕으로 가시면 됩니다.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씻고 탕에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수건을 욕탕 내에 들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탕에 수건을 넣는 건 불가능하고 머리 위에 두는 건 괜찮습니다. 이건 비단 목욕탕뿐만 아니라 온천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욕탕 입구 쪽에 보면 항상 이런 선반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자신의 개인 용품을 씻을 때 사용한 후에 다른 사람이 빈자리를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선반에다가 개인 용품을 올려놓는 곳입니다. 근데 이거는 일본인들도 많이 안 지키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혼잡하지 않을 때라서 더더욱 그랬던 것 같은데 보통은 자기가 사용한 자리에 그대로 놓아놓은 것을 많이 볼 수 있었고요. 이용 방법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다음은 제가 공중목욕탕을 사용하면서 좀 신기했거나 당황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녔던 목욕탕 중에 한 곳은 가족 단위로 주로 이용하는 좀 30, 40대가 많이 오는 듯한 그런 목욕탕이었었는데요. 좀 젊은 아빠들이 오는 남탕에 가보니까 유치원생 정도의 이제 어린 딸들을 많이 데려오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머리가 긴 아이들이 있길래 그냥 여긴 어린이들도 장발이 많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아들이었습니다. 제가 엄청 어릴 때는 한국도 남탕, 여탕 관계없이 자녀들과 같이 가는 곳도 많았었죠. 근데 요즘은 이게 되게 자제하는 분위기로 알고 있거든요. 정말 너무 놀라서 이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사우나가 있고 없는 공중 목욕탕이 있는데요. 사우나가 있는 공중 목욕탕을 갔을 때였는데 목욕을 하고 잠시 보니까 사우나에 사람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다시 목욕탕에 몸을 데우고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사우나에 가볼까 하고 갔는데 다 큰 어른들이 알몸으로 4명 정도가 우두커니 서 있더라고요. 또 뭐예요 하면서 당황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이게 사우나 줄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후쿠오카였었나 갔을 때 사람들이 편의점 앞에서 줄을 서 있길래 와, 여기 무슨 한국처럼 1+1 이벤트 같은 걸 하나? 하고 봤는데 이게 횡단보도 줄이더라고요. 저도 바로 그래서 앞으로 가다가 뒤돌아가서 줄을 선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와 거의 동급으로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이것도 좀 신기했는데 하나의 욕탕을 좀 약탕같이 쓰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월요일은 녹차탕, 화요일은 장미탕, 뭐 무슨 요일은 무슨 탕 이렇게 로테이션 식으로 좀 변경을 하더라고요. 정말 특별한 날에는 스페셜한 탕을 준비를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목욕탕이 이런 구조였습니다. 물론 오래되어서 좀 연식이 있고 어르신들이 많이 가는 탕은 저 정도는 아니었고요. 주 1회 정도 한약탕 이벤트를 한 기억은 있습니다. 일본 만화를 보면은 남탕에서 여탕을 훔쳐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사실 저도 진짜 궁금해서 볼 때마다 아니 진짜 저런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진짜 볼 수 있는 구조더라고요. 이제 구조를 보면은 대부분의 욕탕이 이런 구조인데
목욕탕에 들어가면 위쪽이 뻥 뚫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모든 목욕탕이 그랬고 구조가 동일한 걸 보고 놀랐고요. 역시 만화가 현실 고증이 장난 아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물론 만화처럼 훔쳐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있었으면 그거는 범죄잖아요. 단 한 곳도, 정말 단 한 곳도 없는 곳을 못 봤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다른 무인 세탁소를 사용하긴 했는데 목욕 겸에 세탁물을 돌리러 오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혹시나 목욕을 하러 오신다면 오시는 김에 옷도 시원하게 세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다들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분명 이런 장면 한 번씩 꼭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다 마시면서 그 개운해하는 모습이 그렇게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저도 이게 너무 궁금해서 목욕을 끝내고 우유를 사서 마신 적이 있었는데 진짜 맛있었고요. 물론 저렇게 허리춤에 손을 얹어서 마시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목욕탕에 갈 때는 숙소에서 쉬고 있는 부인에게도 먹여주고 싶어서 커피 우유를 2개 시켰거든요. 주문하고 이제 숙소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주인장분이 갑자기 붙잡으셔가지고 여기서 드셔야 된다. 다 마신 병들은 이제 자기들이 회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그렇구나 하고 이제 하나만 마시고 하나는 환불을 했는데 저처럼 이제 사서 가져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지만 이것도 신기한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자, 오늘은 공중 목욕탕 사용 후기에 대한 썰을 좀 풀어봤는데 어떠셨나요? 혹시나 저처럼 한 달 살기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좁은 호텔 욕조보다 가끔씩은 넓고 탁 트인 장소가 생각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옛날 추억도 되살릴 겸 공중 목욕탕에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저는 즐거운 경험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도움과 즐거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